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1000개의 오물풍선. 예,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많이 날렸습니다. 네, 2차로 쐈는데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 쐈는데 우리 군이 집계한 풍선의 양이 720개입니다. 예. 지난주에 썼던 게 260개니까 그거의 3배고 1, 2차를 다 합하면 1000개 정도가 돼요. 예전에 이제 삐라 날렸을 때 그때 1년에 1000개 정도 쐈었는데 이걸 일주일 만에 다 쏟아낸 셈이에요. 예, 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공중에서 안 터지고 그대로 낙하했던 경우, 낙하해서 차량으로 떨어진 다음에 터져서 앞유리가 깨지거나 뭐 검은 그을음 같은 게 생긴 경우가 다수 보고가 됐어요. 지금 사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앞유리, 차량 앞유리가 와장창 깨졌네요. 저 무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터졌을 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불이 날 정도로 폭파한 정도는 아니지만 네. 유리 정도는 깨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는 활주로 주변에 떨어져서 항공기 이착륙이 3차례나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거죠. 그런 흐름으로 보이죠. 어제 NSC 상임위 직후에 장호진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합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서는 뭐 미사일만큼이나 큰 위협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북한 군이 이 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했던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위협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 대중가요도 틀고 거기에다가 K-팝 틀고, 그렇죠. 뭐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듣고 위협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확성기 방송이랑 추가적인 한미 훈련, 심지어는 우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확성기 방송이 지금도 당장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스피커가 필요할 텐데 전방 지역 10곳에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바로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2018년 판문점 선언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만들었던 우리 남북관계 발전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의결하고 그 다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제가 보기엔 거의 확정한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속보가 나왔죠. 북한이 네. 오물풍선 보내는 거 중단하겠다. 잠정 중단하겠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에다 담화문을 공개했는데, 네. 다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만약에 재개된다면 다시 뭐 그전에 발견했던 양과 건수에 따라서 뭐 100배의 휴지랑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북한이 살짝 물러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인데 이 상황까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 일단은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재개할지 어떻게 할지 그게 궁금해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민간 단체가 보낸 이 풍선들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중단되면은 북한도 중단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풍선을 보냈으니 지금 대북 확성기 이제 방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이 일단 잠정 중단한다고 했으니 대북 이제 확성기 이거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만은, 문제는 그러면 우리나라 민간 단체가 안 보낼 것이냐. 이게 다시 그러면 북한은 또 보낸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제 지금 뭐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언론에서 나온 거는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는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 자제하라고 우리가 요청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일 이후 대북 전단 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USB 메모리 5,000개, 대북 전단 20만 장 지금 6일 이후에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북한이 그러면 또 다시 오물풍선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잠시 중단됐지만은 이거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제 대북 확성기 이제 재개될 가능성.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북한이 중단하기 전까지는 정부 고위 관계자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나 매우 강경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 구질구질한 전법이죠. 오물풍선을 보낸다니 참 우리 기분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상황의 악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종료시킬 것인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성기를 틀면 그것으로서 종료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또 저쪽에서는 무력 도발을 한다든지 더 세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악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전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당장은 어렵지만 오히려 점점 서로 이제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어떤 대화의 계기나 이런 게 또 마련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싸워보자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했냐면은 네.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그리고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사건 2015년, 4차 핵실험 2016년 이럴 때 대북 방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을 강하게 응징하겠다. 그리고 북한과 뭐 일전에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갈등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이제 북한은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확성기 방송이라면서요. 예, 뭐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현재로서는 뭔가 다른 채널이 좀 가동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따끔한 일침, 따끔한 경고를 주되 우리 남한 민간 단체에도 좀 자제를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좀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이게 9.19 군사합의가 풀리면서 빗장 자체가 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남북 상호 간의 어떤 적대 행위를 일체를 다 중지하겠다라고 이제 합의했던 게 있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만약에 풀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려서 이 긴장 자체가 그전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성일종 사무총장 제가 연결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버립니다 릴레이. 이건 무슨 얘기죠? 22대 국회 당선자 300명 전원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난을 선물했어요. 축하난. 예. 네.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먼저 이걸 좀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대 유례 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썼고요. 조국 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버립니다라는 포스트잇을 난에다 붙였어요. 아예 붙여버렸어요. 네, 붙여서 페이스북에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써 있는 리본의 지점을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어요.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 네. 아마 이제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인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22대 국회 내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난에 자기가 물을 주는 장면을 연출해서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개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헌법 기관에 대한 상호 존중은 있어야 한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뭐 반론을 펼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기관이 기관에 보낸 것인데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22대 국회의 모습을 예고하는 장면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양당이 여사 문제를 대하는 법이었는데, 민주당은 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어요. 명품백,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허위 경력 뭐 등등등 7가지를 총망라한 법안을 발의했고, 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발의한다면서 윤상현 의원이. 네, 뭐 10명을 모아야 될 텐데,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 논란에 관해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자료를 통해서 당시 김정숙 여사 일행이 기내식 식비로 6천만 원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내식으로. 네. 이게 이제 또 주말에 쟁점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게,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이 나왔어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사이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1%가 나왔습니다. 예. 현 정부 출범 이후 뭐 최저 이렇게 기사가 나오던데, 이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최악이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전까지 최저 스코어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낮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점, 그러니까 3년 정도 남긴 이 시점에서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쭉 비교해보면 이게 지금 최저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부정평가가 70%가 나왔고요. 특히도 주목이 됐던 게 TK 대구 경북 쪽의 하락폭이 되게 크거든요. 네. 총선 직전에 한 49% 지지율,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지지했었는데 총선 직후 어제 상황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금요일에 발표된 거 보면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핵심 지지층에서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 좀 두 가지 지금 섞어서 해주셨는데 우선 이 축하난 뭐 거부 릴레이, 버리기 릴레이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당의 스탠스도 있고 지지자들한테 조금 이제 지지자들 의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난이 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의원실에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들 의원실에 방문한 뭐 이제 지지자들이나 민원인들이 봤을 때 아니 대통령 난을 받았단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모로 지금 경색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하람 의원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 천하람 의원이 처음에는 이렇게 난에다가 물 주는 이런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쑥쑥 오르길 바라고 야당과 협치도 바랍니다. 근데 이제 비난 댓글이 좀 쇄도하니까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윤석열 대통령 뭐 개인은 존중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랑 헌법기관을 존중해서 그런 거다. 뭐 솔직히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이라고 조국 대표한테 난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냐. 뭐 이런 것까지 썼어요. 보낸 사람은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죠. 뭐 그런 얘기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소한 신경전인데 22대 국회가 얼마나 앞으로 이제 강대강으로 격돌을 할지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참 그 우리 청취자들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다양한 이제 문자들이 들어와요.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 그걸 또 거부한다고 내놓는 거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뭐 무슨 소리 들으려고 보낸 것이냐? 또 뭐 이렇게 보낸 게 잘못이다 뭐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하는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분명한 건 야, 22대 국회 시작부터 쉽지 않겠구나. 난 가지고도 이렇게 신경전이 오갈 정도면 그것만은 분명하네요. 예. 긴장감. 그리고 김정숙 여사 특검법 이거 발의하는 거는 이제 이준석 의원이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생쇼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보통 야당이 그래서 이제 법무부와 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을 못 믿으니 야당이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윤상현 의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검찰 수사 못 믿어? 그럼 검찰에 고발을 해 김정숙을. 뭐 이런 취지자. 그러니까 이거는 생쇼고 야당이 계속 특검법 발의하는 거 오히려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참고로 윤상현 의원 옆방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지금 거기에 그래서 윤상현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둘이 손잡고 올라가는 장면도 그날 개원했는데 바로 이렇게 신경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윤상현 의원이 근데 진짜로 오늘 오전에 공동 발의자들을 모아서 이 발의를 할까요? 김정숙 여사 특검법?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당에서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거는 아마 성혜종 사무총장한테 물어보시면은 예,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자 중 한 명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당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요거 갤럽 얘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갤럽이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은 21%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까지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앞자리가 1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환위기 이게 이제 갤럽이 옛날부터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외환위기 왔을 때 뭐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보지 못한 지금 2년 차, 3년 차에는 보지 못한 거고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은 20대는 긍정평가 14대 부정 71, 30대 10대 81, 40대 8대 90, 50대 18대 76이고 심지어 60대도 30 긍정 30 부정 61이에요. 더블이 부정이 60이 넘습니다. 오직 70대만 49대 33으로 긍정이 높은데 50이 못 넘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지지율이죠. 충격적인 21%.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저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많이 가져갈 법도 한데 민주당 지지율도 낮아요.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이것도 좀 희한한 거 아닙니까? 29대 35로 국민의힘이 약간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니들도 잘해 저쪽도 잘해 뭐 이런 식의 지금 평가를 좀 냉정하게 양쪽 다 싸늘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치인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잠시 후에 이제 이 부분은 다 인터뷰들로 풀어가고 다음으로 가죠. 종부세 개편 시동. 종부세 개편 시동이 걸렸습니까? 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어요. 예. 대통령실이랑 국민의힘에서 종부세 폐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 일단 당장은 폐지보다는 완화, 그러니까 단계적 개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지금 주택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과세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주택자보다 세율 자체를 더 매기고 있어요. 요거를 살짝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가 1주택자에 한해서 아예 폐지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요거는 좀 정부에서도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자칫해서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강남 고가 아파트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랑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부정적인라고 하고요. 민주당 상황을 살펴보면은 네. 민주당은 좀 숨고르기 국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종부세 질문도 나왔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부세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주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라고 먼저 깃발을 들었던 게 박찬대 원내대표인데 조금 숨고르기로 가는 거예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고 옆에 있던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당장은 논의할 타이밍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원구성, 최상병 특검, 거부권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 그 다음에 논의하겠다라는 식인 거고. 민주당 안에서 갑론을박이 좀 뜨거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신중론이라는 기사가 어제 많이 나왔거든요. 네. 민주당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내부 기류는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네, 일단 아무래도 집값 비싼 서울 수도권 쪽의 지역구 갖고 있는 의원들이 개편 얘기를 많이 하겠죠. 네. 특히 최고위원 중에 선출직 5명이 다 수도권이에요. 네. 박찬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그리고 지도부의 이런 분위기를 근거로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치고 나간 것 같다라고 모 최고위원이 어제 저한테 귀띔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종부세를 사수해야 한다라는 조세 정의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그 선두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있어요. 이쪽도 그리고 어느 정도 머릿수가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지금 명심인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의중인데 아직까지는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입장을 내비친 적은 없다고 해요.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측근이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 뜻이 이재명 대표 뜻 아니겠어? 뭐 이렇게 해석들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봤을 때 뭐랄까 좀 일부 수정, 그러니까 즉 완화하는 쪽으로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한 의원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민생 이슈라고 해서 국민의힘이랑 합의를 해오게 되면 예. 이걸 갖고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 내기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고 다만 민주당이 지금 25만 원 민생지원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적극 재정, 그러니까 정부 개입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건데 이럴 때 종부세 폐지, 그러니까 세금 깎자는 거를 얘기하기는 좀 결이 좀 안 맞거든요. 예, 물론 이제 딱 그 세목으로 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이제 조세 재정 정책을 물어봤어요. 1주택자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27%가 동의한다. 찬성. 52%가 동의하지 못한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진보층에서는 찬성 35, 반대 46. 그러니까 11% 포인트지만은 어쨌든 반대가 조금 높은데 예. 중도층이 예. 찬성 29, 반대 50. 오. 중도층이 훨씬 높아요. 그래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옛날보다 부자들이 많다. 굉장히 그러니까 자,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이를테면 그런 화이트 칼라들 고소득층이 민주당 지지가 국힘보다 더 많다라는 거는 여론조사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강남에서 많이 나오고요, 부산에서도
해운대나 이런 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보다 훨씬 더 수권 정당화되고 있고 지금 그거를 발의하는 그러니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박찬대 연수거든요. 연수고 여기가 송도 신도시 있습니다. 만약에 가장 위험한데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국힘한테 뺏기면 가장 위험한데 그리고 박성준 의원 중성동을 여기 지금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그 고민정, 광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그 집값으로 종부세를 많이 내가지고 사람들 본인들이 위협을 받는 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이 앞으로 굉장히 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과반 이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당내 기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보는 몇 퍼센트 반대, 중도는 몇 퍼센트 반대 이 수치 보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이념을 가졌냐, 어느 중도 진보 뭐 저 보수 중에 어딜 지지하냐를 떠나서 자신의 집 문제, 그렇죠. 내 집값 문제, 우리 지역의 집값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다만 한 가지만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송도 바로 옆 지역 이제 연수 갑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